그래서 무조건 예스 하고 끌려다니는 순종적인 여자보다는 제대로 자기 주장도 하고 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걸 하고 싶어 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여자한테 더 남자도 끌리게 돼 있습니다. 약간 까칠한 여자. 그리고 거기서 그 여자만의 주체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에요. 조선시대 같이 뭐 무조건 그냥 저기 끌려다니는 거 매력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목이 좀 거시기해요. 치명적으로 남자를 홀리는 여자들의 특징. 남자를 미치게 하는 여자. 잠자리에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의 유형은 어떤 여성일까요? 요즘은 여자들도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대체 남자들이 생각하는 밤일 잘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느낌이 좋은 여자, 스킬이 좋은 여자 모두 해당되지만 남자들은요 실제로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있어야 만족을 합니다. 잠자리에서 남자를 반 죽여놓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반전의 매력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이 건조하지 않은 여자, 밋밋하지 않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그게 행복한 성생활을 위해서 더더욱 좋은 일이고, 관계를 가지면서 남자가 나에게 중독될 만큼 만족하게 만들고 싶다면 관계할 때 얼마나 자극적이어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매번 무미건조하게 단조롭고 지루한 관계는 나중에 가서는 기억도 나지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반전의 매력인데, 반전의 매력이 매력 중에서도 최고라고 꼽히는 이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가 나에게 신선한 아주 쇼킹한 자극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걸 제 언어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밤과 낮이 다른 여자, 매력 있잖아요. 낮에는 요조숙녀고 밤에는 요부가 되는, 낮에도 헤벨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실제로 관계를 가질 때 마치 마네킹, 나무토막, 돌덩어리 같은 태도를 보이면 남자는요 기본적인 욕구는 해소하겠지만 특별한 자극을 얻을 수 없어요. 무미건조하다 이거죠. 평소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여자가 막상 밤만 되면 요부로 돌변하는 거예요. 요녀 요부로 밤에 돌변을 해가지고 행동할 때 남자는 가장 큰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잠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당당하게 요구를 하거나 하는 것이, 소극적인 여자가 과감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평소에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직설적인 아주 섹슈얼한 토크를 듣게 되면 이게 자극적인 거예요. 그 이유는 평소에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는 도구로 활용되는 게, 이것이 남자한테는 쇼킹하고 자극적인 어떤 전기가 오는 듯한 그런 짜릿한 자극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좀 야한데, 타이밍을 주도하는 여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흰쌀밥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어떤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남자가 만족하는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매일 이런 관계를 가지면 남자의 만족도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남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관계보다는 거꾸로 여자가 원할 때 하는 관계가 더 쾌락적인 거예요. 자기야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남자는 로맨틱한 분위기의 데이트를 하거나 나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등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결국 나와의 관계에 노력을 하게 되죠. 네, 여자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남자도 반대로 노력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타이밍을 남자한테 주지 말고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리드할 수 있는 그거를요. 여러분이 주도를 해보세요. 같이 있는 순간에 남자가 여러분한테 달려들더라도 뭐 이렇게 뭐 포도주, 와인 뭐 이런 거를 갖고서 그런 거를 마시고 하자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설령 남자가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즐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남자에게 허락을 해주세요. 이거 뭐냐? 쉽게 언어를 풀어 얘기할게요. 약간 애간장을 녹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더 느낄 수가 있고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자극을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속궁합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속궁합도 한 번에 맞는 커플보다는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니 알아가고 맞춰가고 하면서 만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짧은 과정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궁합이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 얘기를 할게요. 남녀가 만나요. 생명부지의 남녀가. 그래서 연애를 하고 궁합을 맞추게 되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 사와요. 클러치 유격이 틀리고 자동차마다 그 특성이 틀려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스킬이 좋은 남자, 스킬이 좋은 여자라 하더라도 첫 번 잠자리에서는 상대의 그 몸의 사이클을 몰라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잠을 자다 보면 그녀의 그 사이클, 성적 쾌감의 사이클이 여자들은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알아가야 찰떡궁합이 되는 속궁합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속궁합이 너무 맞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실 필요도 없고 조금 시간을 갖고 속궁합을 맞춰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를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남자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여자. 뭐냐면 남자가 스스로 즐기는 것도 있지만 여자를 만족시키면서 얻는 그런 정신적 만족감이 커요. 관계를 가지는데 여자가 만족하는 것 같지 않으면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녀가 만족을 못하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소중이의 사이즈를 칭찬한다거나 인위적인 사운드를 내가지고 하는 그 문제는 남자랑 처음 관계를 가질 때부터 꾸준히 이런 칭찬을 해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처음 관계에서 내가 실망을 하고 남자가 내가 실망한 걸 알고 뒤에 남자가 그걸 의식하면서 위축되고 이게 쌓이다 보면 성생활이 불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남자의 자신감을 북돋워 주려고 안 나오는 신음소리도 내고 개성도 질러보고 연기를 하는데 남자도 그걸 알아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연기인 걸 압니다. 이런 가식이 드러나는 칭찬은요 오히려 남자의 기를 팍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 오빠 오늘은 진짜 좋았어. 나 이런 건 처음 느껴봐. 그 절정의 순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끝나고 나서 남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감상평을 남겨주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독후감 쓰듯이 책 읽고 독후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조금의 어떤 향신료, 조미료를 쳐서라도 남자에게 이건 너랑 처음 해봐. 난 이거 오빠랑 처음 해봐. 이런 말들은 남자가 나를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정복감을 맛볼 수 있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본 건 오빠가 처음이야. 당신이 처음이야. 이렇게 이런 경험을 오빠랑 처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건 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자가 노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궁합도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남자를 물리적으로 만족시키기보다는 너도 나를 만족시켜주고 있어. 난 너랑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게 너무 좋아. 이걸 알려주는 게 남자가 얘랑은 궁합이 너무 잘 맞아. 이런 이게 진짜인지 착각일지 몰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남자를 홀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를 그러면 홀리는 치명적인 여자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서 슬슬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어떤 상대를 만나도 자유로울 수 있는 여자. 여자들이요, 어떤 남자한테 너무 집착을 하고 목을 매게 되면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이상한 놈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때 만난 그 이상한 놈 때문에 그전부터 만나던 멀쩡한 남자한테 애정이 확 식어버리고 이러는 겁니다. 상대가 내 애정 결핍을 잠깐 동안만 채워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한테 끌려다니고 잘 놓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일단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게 남자들도 그래요. 질질질 막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여자보다 약간 튀는 여자, 까칠한 여자가 더 매력 있어요.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이익을 위한 애교예요. 코먹은 소리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쉽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연애는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고무줄놀이. 그런 상황이 연출될 때가 많은데 상대가 줄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내가 끌려갈 때가 있고 나도 같이 팽팽하게 당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끌려가는 건 결국 의리되는 경우고 같이 팽팽하게 당기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서로 옥신각신 한단 말입니다.
끌려가는 건 내가 순종하고 무조건 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너무 땡기든가 서로 한쪽에 끌려가면 분위기만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애교가 필요한 타이밍인 거예요. 씩 하고 웃으면서 나 안 해. 그러고 안녕 하면서 빠이빠이 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러니까 나 튕기는 거는 말로 한다 이거예요. 난 안 해.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묘하잖아요. 이 상황이. 내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상대가 자빠졌어도 이제 화가 난다 해도 화를 못 내요. 왜? 상대방의 표정이 애교스럽고 귀여우니까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 겁니다. 귀여우니까 봐준다 이겁니다. 그런 느낌을 잘 활용을 해야죠. 이런 게 자기 위득을 위한 애교예요. 이건 어설프게 여우짓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차원이 틀린 겁니다. 본인 감정이 쿨하지도 않으면서 쿨한 척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저런 애교에 남자들은 묘한 매력을 느낀다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왜 날 안 좋아하고 나한테 다가오는 놈들은 맨치질이 병신 같은 애들만 다가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뭔가 있어 보이는 여자예요.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볼 때 뭔가 있어 보이는 남자한테 끌립니다. 자기 자랑을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파악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사람이 가진 분위기는 그 사람의 마인드에서 풍겨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자기 관리 좀 한다는 여자들은 자존감을 빠르게 잡아요. 내가 괜찮은 여자가 되기 위해서 나한테 투자를 하는 목적이 본인 자신이어야 합니다. 남자한테 뭐 차이고 나가지고 저기 그 새끼한테 복수한다고 해가지고 투자하는 거 뭐 저기 필라테스 끊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자신의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여자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만족감, 성취감으로 내 자존감이 차기 시작하는데 남자 때문에 남들한테 예뻐 보이고 싶어서 이런 목적으로 뭔가를 시작하면요 내 성취감은 없어요. 그리고 남들로부터 채우는 잘못된 자존감인 거예요.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투자는 나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남이 내가 쌓은 것들을 해치지 않고 절대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내 자존감을 채우고 그걸 사람들이 뭔가 있어 보이는 여자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나쁜 여자입니다. 뭐 악랄하고 그런 여자가 아니고 우리 나쁜 남자 아시죠? 그런 식으로 나쁜 여자. 나쁜 여자는 관심과 흥미를 빠르게 느끼게 만드는 여자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스 하고 끌려다니는 순종적인 여자보다는 제대로 자기 주장도 하고 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걸 하고 싶어 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여자한테 더 남자도 끌리게 돼 있습니다. 약간 까칠한 여자. 그리고 거기서 그 여자만의 주체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에요. 조선시대 같이 뭐 무조건 그냥 저기 끌려다니는 거 매력 없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정확하게 나 싫어요 하고 얘기를 하세요. 훨씬 더 괜찮은 여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세 번째, 나는 힘들 때 기댈 줄 아는 남자가 좋더라 이겁니다. 모성애를 제대로 자극하시라 이거예요. 이게 남자들한테 굉장히 잘 먹히는 멘트고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미지를 잘 바꾸는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65일 똑같은 이미지를 갖는 게 아니고 팔색조라고 아시죠? 색깔 변화는. 왠지 그날 이미지가 되게 달라 보이는 사람. 이런 게 매력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읽었으면 내가 쟤한테 가장 잘 어필되는 모습을 그때 연출해 내기만 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사랑도요, 하나의 기교고 테크닉입니다. 연애도요. 다섯 번째, 과도한 의식을 하지 않는 여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몸에 어울리지 않는 화장을 하고 이러면 남자도 부담스러워요. 저거 왜 저래?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이런단 말입니다. 남자가 좋아할 것 같은 여자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데는 여자들이 잘 보이려고. 그럼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매력이나 예쁜 색깔이 안 나와요. 개성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과도하게 의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의식함으로써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나한테 맞지도 않는 억지로의 코스프레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만이 가진 매력이 브레이크가 걸려요. 전혀 다른 사람의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도 불편하지만 상대방 남자도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과도한 의식을 하지 말고 어깨에 힘 빼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선수고 남자 홀리는 여자입니다.